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어 슬립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첫 번째 비디오를 타이어의 원운동부터 슬립과 유효 동반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선형 휠 속도를 밖에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휠 센터의 속도이다. 두 번째, 타이어 외주원의 속도이다. 세 번째, 휠 각속도의 슬립원 반경을 곱한 값이다. 네 번째, 제동이나 가속을 고려한 휠의 속도이다. 자유주행 중 타이어는 노면에 진입하는 순간 변형이 시작되어 반경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휠 중심 수직 하방에서 가장 작은 반경 RL이 되고 노면을 벗어나면 다시 가장 큰 무하중 반경 RU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반경은 하중 반경 RL과 무하중 반경 RU의 사이에 있는 R2이며 이 R2를 동반경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난 비디오 HE11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슬립전과 슬립원 그리고 슬립 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어의 동반경은 주행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직 하방의 동반경 끝점을 슬립점이라고 하며 이 점은 휠 림과 강력하게 연결된 한 개의 강체로서 휠 중심과 서로 상대 변이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의 회전은 진원이 되고 이를 슬립원이라고 하며 슬립원의 반경을 슬립 반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슬립원의 노면 상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체의 원이 슬립이 없이 노면을 회전하며 정속 V로 주행을 할 때 노면에 대한 상대 속도는 휠 중심의 속도는 V가 되고 강체원 상단의 상대 속도는 EV가 되며 노면 접촉면의 상대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이때 슬립점은 강체 운동의 순간 중심이 됩니다. 왜 순간 중심이 되는지는 바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고정원의 회전에 따른 원주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심 C가 고정된 채로 A점을 시작점으로 슬립 반경 R을 가지고 각속도 오메가 R로 회전하는 원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T 동안의 각도 C타는 일식과 같이 오메가 RT이므로 중심이 고정된 원이 회전할 때 각 축에 대한 좌표값을 구해보면 X축에 대한 좌표값이 이식과 같이 Rsin 오메가 RT이고 Y축에 대한 좌표값은 30과 같이 R 코사인 오메가 RT가 됩니다. 이번에는 구름원의 원주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심 C가 고정이 되지 않고 평면을 굴러가는 원운동을 A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T시간 동안에 각속도 오메가 R로 회전하는 원 중심의 수평이동 거리는 R 오메가 RT가 되므로 사식을 얻을 수가 있고 B점에 대한 X축의 좌표값은 수평이동거리 D에 앞에서 구한 중심이 고정된 원 회전의 좌표값을 더한 값이므로 5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Y축의 좌표값은 슬립 반경 R에 중심이 고정된 원 회전의 좌표값 R 코사인 오메가 RT를 더하여 6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0과 60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점의 각 축에 대한 속도를 70과 80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원의 속도 벡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슬립원에 존재하는 임의 점 B에 대하여 7식의 X축 속도 성분과 8식의 Y축 속도 성분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단위원의 이배각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내각을 구할 수가 있으며 이 각도가 2분의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또한 B점의 속도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벡터 삼각형의
내각이 2분의 세타이고 Y축과 선분 BC가 이루는 각이 또한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B점의 속도 벡터는 선분 BC와 수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점은 슬립원 내의 임의의 점이므로 따라서 원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의 속도는 C점과 그 점을 연결한 선에 직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C점이 순간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단위원의 이배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위원이므로 반경은 1이고 단위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원주상의 임의의 점 Q를 잡고 점 Q에서 직선을 수직으로 내리면 P점이 됩니다. 선분 OQ는 단위원의 반경이기 때문에 1이고 따라서 선분 OP의 길이는 코사인 시타, 선분 PQ의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각도 QOP를 세타라고 하면 각도 QBO는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좌측점 B가 앞에의 슬라이드 그림 B점에 해당됩니다. PQ의 삼각형으로부터 B점의 속도와 비례하는 B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속도의 방향각 2분의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원 각점의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0과 80으로부터 정속으로 굴러가는 원의 대표적인 점들의 X축에 대한 속도를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우측의 표와 같습니다. 예측한 바와 같이 A점은 원 중심 이동 속도 2점의 2배이고 G점은 노면과의 상대 속도가 제로입니다. 슬립을 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두 개의 속도, 즉 주행속도 Vx와 선형속도 VR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행속도 Vx는 노면에 대한 휠 센터의 실제 속도이며 VR은 슬립원의 회전속도로서 타이어의 실제 회전수 오메가 R에 슬립 반경 R을 곱한 값으로 구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형속도 VR은 실제로 휠이 수평으로 움직인 속도가 아니고 슬립원의 원주 속도입니다. 제동 시에는 Vx가 VR보다 크며 가속 시에는 Vx가 VR보다 작고 자유주행 시에는 Vx와 VR이 똑같게 됩니다. 자유주행, 슬라이딩, 그리고 스핀의 특징을 길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소시간, 델타 T시간 동안에 동반경이 R인 타이어가 반바퀴를 자유주행으로 회전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휠 중심 이동거리 dx는 파이 r이고 슬립원의 회전길이 dr도 파이 r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 둘 사이 차가 없으므로 자유주행에서 슬립 길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딩이 발생하면 휠 중심 이동거리 dx는 파이 r이고 슬라이딩에서는 타이어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립원의 회전길이 dr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파이 r이 되고 이 길이가 슬립 길이가 됩니다. 스핀이 발생하면 휠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므로 휠의 중심 이동거리 dx는 제로가 되고 스핀에서는 타이어가 제자리에서만 회전하므로 슬립원의 회전길이 dr은 파이 r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파이 r이 되고 이 길이가 슬립 길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주행, 슬라이딩, 스핀에 대한 속도를 구하고 슬립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각 경우에 해당하는 휠 중심의 이동 속도와
슬립 원주에 대한 회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의 슬립 속도가 플러스인 이유는 슬립점의 속도가 노면 대비 전진 방향이기 때문이고, 스핀의 슬립 속도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스핀 시 슬립원의 회전 속도가 슬립점에서 후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종슬립식에 대입을 하면 자유주행 시에는 종슬립이 제로이고, 급제동 시에 발생하는 슬라이딩에서는 선형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리고 급가속 시에 발생하는 스핀에서는 휠 중심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됩니다.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전면 스핀과 전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면 스핀과 전면 슬라이딩이 없을 때 슬립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슬립은 휠 중심의 실제 속도와 노면 접촉점의 선형 속도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가속 시에는 지면 반력이 타이어를 전방으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과 같이 휠 중심의 위치가 노면 접촉점 대비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므로 노면 접촉점이 휠 축보다 앞서가게 되고, 휠 중심이 노면 접촉점 대비 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슬립 속도 VSX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제동 시에는 지면 반력이 타이어를 후방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휠 중심의 위치가 노면 접촉면 대비 상대적으로 전방에 위치하므로 휠 축이 노면 접촉점보다 앞서가게 되고, 휠 중심이 노면 접촉점 대비 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슬립 속도 VSX는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슬립은 변형 속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립 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 전호력이 작용하는 제동과 가속 시에는 슬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슬립이 발생하면 앞부분에서 살펴본 자유주행 상태와 달리 슬립점의 노면에 대한 상대 속도가 제로가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슬립 속도가 제로가 되는 위치가 달라져서 새로운 슬립점, 슬립 반경, 슬립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림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동 시에는 슬립 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슬립점이 휠 중심에서 멀어지고, 이에 따라 슬립 반경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속 시에는 슬립 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슬립점이 휠 중심 쪽으로 가까워지고 슬립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동 및 가속 시 노면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 및 가속 시 슬립원의 각 위치에 대한 노면의 상대 속도를 나타내면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제동 시에는 자유주행 대비 슬립 반경이 커져서 휠 중심의 노면 상대 속도는 V 플러스 VSX이고, 제동 슬립원의 최대 상대 속도는 V 플러스 VSX의 2배가 됩니다. 가속 시에는 자유주행 대비 슬립 반경이 작아져서 휠 중심의 노면 상대 속도는 V-VSX이고, 가속 슬립원의 최대 상대 속도는 V-VSX의 2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유주행 시 슬립점의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행에서는 슬립원은 노면과 슬립을 발생시키지 않고 회전을 합니다. 순간중심은 슬립원이 노면과 접촉하는 점이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의 모든 점들의 속도는 순간중심과 연결한 직선의 수직으로 발생합니다. 그림에 나타낸 선들은 원이 굴러감에 따라 원주 점들의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슬립점의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 슬립이 발생하면 상단에 나타낸 자유주행 대비해서 슬립에 해당되는 거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과 똑같은 슬립 반경과 회전수로는 제동 슬립으로 인하여 추가된 거리를 포함하는 PB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PB점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반경이 커지면 자유주행 시간과 똑같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똑같은 회전수로 PB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PB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경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제동 슬립이 발생하면 원의 모든 점들은 X축을 따라 수평으로 슬립이 발생하면서 자유주행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반경이 저절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낸 슬립원에 있는 화살표와 직각을 이루는 선의 교차점을 보면 자유주행 시에 노면에 있었으나 제동 시에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중심은 이들 화살표와 직각이 되는 선상에 존재해야 하므로 설명한 교차점이 바로 순간 중심이 되며 순간 중심에서 노면에 대한 상대 속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에서 제동 슬립점의 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동력이 타이어 마찰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제동 슬라이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휠과 타이어가 회전을 하지 않고 전방으로 그대로 직진하게 되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립원 내부의 모든 점들이 지면과 수평으로 전진합니다. 따라서 슬립원 내부의 모든 점에서 속도와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서로 평행하므로 교차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간중심은 무한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동시 속도 벡터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슬립원 내부에 있는 임의 점이 갖는 속도 벡터를 자유주행 시 속도와 슬립 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P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유주행 시 순간중심은 G점에 있으므로 자유주행 시 속도 벡터는 이와 직각인 VPG가 되겠습니다. 제동 시에 발생하는 슬립 속도 VSX는 노면과 평행하게 발생하므로 그림과 같이 이 둘을 합하면 제동 시 P점의 속도 벡터 V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슬립점의 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속 슬립이 발생하면 슬립원이 회전한 원주 거리만큼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에 나타낸 자유주행 대비해서 슬립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과 똑같은 슬립 반경과 회전수로 주행거리를 계산하면 가속 슬립으로 인하여 감소된 거리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PA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반경이 작아지면 자유주행과 똑같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똑같은 회전수로 PA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PA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속 슬립이 발생하면 원의 모든 점들은 X축을 따라 수평으로 슬립이 발생하면서 자유주행 거리보다 실제 거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경이 저절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슬립원의 화살표와 직각을 이루는 선의 교차점을 보면 자유주행 시 노면에 있었으나 가속 시에는 원의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중심은 이들 화살표와 직각이 되는 선상에 존재해야 하므로 설명한 교차점이 바로 순간중심이 되며 순간중심에서 노면에 대한 상대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이번에는 스핀 현상이 일어날 때 가속 슬립점의 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력이 타이어 마찰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가속 스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휠과 타이어가 전방으로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립원 내부의 모든 점들은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의 중심이 고정된 채로 회전하는 원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 모든 속도와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원의 중심에서 만나게 되고 원의 중심이 순간 중심이 되며 이때 가속 슬립 반경은 제로가 됩니다. 이번에는 가속 시의 속도를 벡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슬립원 내부에 있는 임의 점이 갖는 속도 벡터를 자유주행 시 속도와 슬립 속도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P점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자유주행 시 순간중심은 G점에 있으므로 자유주행 시 속도 벡터는 이와 직각인 VPG가 되겠습니다. 가속 시에 발생하는 슬립 속도 VSX는 노면과 평행하게 발생하므로 그림과 같이 이들 둘을 합하면 가속 시 P점의 속도 벡터 V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종슬립과 유효 동반경을 실제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가속 슬립이 발생하여 자유주행 슬립원이 2회전을 해서 2파이 RF만큼 P점까지 전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회전을 하였으면 이에 해당하는 원주 길이는 4파이 RF이므로 Q점까지 가야 하지만 가속 슬립 때문에 거리가 줄어서 P점까지만 전진하였고 따라서 자유주행 슬립원이 실제로 전진한 거리는 2파이 RF이며 가속 슬립 때문에 슬립 속도 VSX는 제로가 아닙니다. 다음에 가속 슬립이 없을 경우에 2회전을 해서 실제 주행거리 2파이 RF만큼 전진하려면 가속 슬립원의 유효 반경 R2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유주행 슬립원의 반절인 2분의 1 RF임을 알 수가 있고 가속 슬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VSX는 제로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속을 하면 유효 동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슬립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의 그림을 한 개의 수평축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5점에서 P점까지가 가속 시 휠 중심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이고 Q점까지가 휠 회전에 해당하는 계산상 주행거리 DR이며 DR에서 가속 시 휠 중심의 실제 이동거리 DX를 빼면 가속 시 슬립거리 DS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시 슬립거리 DSX는 휠 중심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발생하므로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각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휠 중심의 속도 VX는 19식으로 또한 선형 슬립원 속도 VR은 20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들 둘로부터 가속 슬립 속도 VSX를 21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시에 휠 중심의 속도는 노면을 기준으로 후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VSX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는 가속 시 유효 동반경으로 종슬립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용 종슬립은 휠 중심의 이동 속도에 대한 슬립 속도의 비이므로 22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R은 실제의 이동 속도가 아닌 자유주행 시 슬립원의 원주 회전 속도이므로 20식의 RF 오메가 F를 대입을 하고 VX는 슬립원 중심의 실제 이동 속도이므로 19식의 R2 오메가 F를 대입을 하면 23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행 각속도 오메가 F는 공통이므로 이를 제거하면 24식과 같이 자유주행 동반경 RF와 가속시 유효 동반경 R2로 실용 종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시의 유효 동반경 R2는 자유주행 동반경 RF보다 작으므로 24식에서 종슬립 카파 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동 종슬립과 유효 동반경을 실제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동 종슬립이 발생하여 자유주행 슬립원이 1회전을 해서
4파이 RF만큼 Q점까지 전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례전을 하였으면 이에 해당하는 원주 길이는 2파이 RF이므로 당연히 P점까지 가야 하지만 제동 슬립 때문에 거리가 드러나서 Q점까지 추가로 전진하였고, 따라서 자유주행 슬립원이 실제로 전진한 거리는 4파이 RF이며 제동 슬립 때문에 슬립원 속도 VSX는 제로가 아닙니다. 다음에 제동 슬립이 없을 경우에 이례전을 해서 실제 주행거리 4파이 RF만큼 전진을 하려면 가속 슬립원의 유효 반경 R2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타낸 바와 같이 자유주행 슬립원의 2배인 ERF임을 알 수가 있고, 제동 슬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VSX 슬립 속도는 제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동을 하면 유효 동반경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슬립 속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림을 한 개의 수평축으로 나타내면 여기 그림과 같이 됩니다. 점 O에서 점 Q까지가 제동 시 휠 중심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이고, 점 P까지가 휠 회전에 해당하는 계산상의 주행거리 DR이며, DR에서 DX를 빼면 제동시 슬립거리 DS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동시 슬립거리 DSX는 휠 중심을 기준으로 후방으로 발생하므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각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휠 중심의 속도 VSX는 19식으로, 또한 선형 슬립원 속도 VR은 20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들 둘로부터 제동 슬립 속도 VSX를 21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동 시의 휠 중심 속도는 노면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VSX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는 제동 시의 유효 동반경에 의한 종슬립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용 종슬립은 휠 중심의 이동 속도에 대한 슬립 속도의 비이므로 22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R은 실제의 이동 속도가 아닌 자유주행 시 슬립원의 원주 회전 속도이므로 20식의 RF 오메가 F를 대입을 하고, VX는 슬립원 중심의 이동 속도이므로 19식의 R2 오메가 F를 대입을 하면 23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행 각속도 오메가 F는 공통이므로 이를 제거하면 24식과 같이 자유주행 동반경 RF와 제동시 유효 동반경 R2로 실용 종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동시의 유효 동반경 R2는 자유주행 동반경 RF보다 크므로 24식에서 종슬립 카파 X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각속도에 의한 슬립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동이나 가속 시 슬립 반경은 변하지 않고 각속도만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속도에 의한 실용 종슬립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속도에 의한 슬립원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25식의 VR은 슬립원의 회전에 의해서 종슬립 없이 발생해야 할 전진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26식의 VX는 종슬립이 발생한 상태로 측정한 휠 중심의 실제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들 두 개의 속도로부터 21식의 슬립 속도 VS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선형 속도 VR은 슬립 반경 RF에 선형 각속도 오메가 R을 곱한 값이므로 27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의 속도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각속도에 의한 실용 종슬립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22식의 슬립 계산식에서 VR은 실제 이동거리가 아닌 자유주행 시 슬립원의 원주 회전 속도이므로 25식의
RF 오메가 R을 대입을 하고 Vx는 슬립원 중심의 실제의 이동속도이므로 26식의 RF 오메가 F를 대입을 하면 28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식의 공통인자인 슬립원의 유효동 반경 RF를 제거를 하면 29식과 같이 자유주행 각속도 오메가 F와 선형 각속도 오메가 R로 실용 종슬립 카파 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동시에 선형 각속도 오메가 R은 자유주행 각속도 오메가 F보다 작으므로 29식에서 종슬립 카파 X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가속시의 선형 각속도 오메가 R은 자유주행 각속도 오메가 F보다 크므로 29식에서 카파 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선형 휠 속도를 밖에 설명한 것은 3번 휠 각속도의 슬립원 반경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슬립이 없는 강체원의 노면에 대한 상대 속도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전진 속도와 같습니다. 원의 최상단에서는 전진 속도의 2배가 됩니다. 원의 최하단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순간 중심은 가속력이 증가하면 슬립원의 중심 쪽으로 가까워지고 제동력이 증가하면 슬립원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유효 동반경은 가속시에 감소하고 제동시에 증가합니다. 스피는 가속력이 과다하여 휠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며 종슬립 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슬라이딩은 제동력이 과다하여 휠이 회전하지 않고 전진하는 현상을 말하며 종슬립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번호 H55에서는 조합 슬립에 대하여 타이어 변형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관한 이론식을 유도하였으며 횡력과 변형 부호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디오 번호 H56에서 조합 슬립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하고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며 그래프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슬립 2편으로 다양한 슬립 반경을 사용하여 종슬립을 정의를 하고 이들의 의미와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